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코디언 메뉴를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코디언 메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 아코디언 메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게 되면 딱 클릭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밑으로 이제 스르륵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jQuery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내가 이제 특별하게 구현하지 않아도 이런 기능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천천히 하나씩 예시를 딱 드려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총 4개를 좀 만들 겁니다. 버튼,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버튼한테는 이제 그냥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dn 1 그러면 얘는 2, 3, 4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섹션을 하나만 만들고 섹션 1 지금 테일인드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데이지UI를 좀 곁들여 볼게요. 그래서 인스톨 해가지고 유즈 CGN 들어가면 여기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얘는 이제 테일인드를 이제 불러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데이지UI 불러온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지UI까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맞게끔 이제 여기다가 디자인을 간단하게 좀 해주면 btn primary 그다음에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secondary 이렇게 이거였던 거 어젠트라고 있는데 버튼을 좀 볼게요. 여기 있죠. 어센트 세컨더리가 있고 뭐 고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대충 뭐 반영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고스트 이런 게 있대요. 자, 여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버튼들이 각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버튼이 클릭되는 거에 따라서 뭐 얘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섹션한테 제가 보더를 C픽셀 솔리드 레드라 해놓고 한 임시 높이를 300픽셀이라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골드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골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를 디스플레이 논 시킨 다음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뭐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논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섹션 1이라는 녀석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액티브 클래스가 붙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jQuery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걸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다 하면 굉장히 편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뭐 컨스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버튼 1이 녀석을 검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말고 get element class name이라 쓸게요. 자, btn1이라는 녀석을 검색하고 여기다가 btn1의 0번째, 그죠? 왜 0번째라고 쓰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 제가 0번째로 썼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뭐야? HTML 컬렉션을 반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접근하려면 여러분들이 얘한테 이벤트를 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제가 HTML상에 이 btn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써도 얘는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버튼 1한테 접근하려면 0번째라고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add event listener. 그 다음에 어떤 거? 클릭 이벤트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펑션 소괄호 중괄호.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럼 얘죠. 그럼 얘 버튼 클릭하면 자, 실행된 메시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얘한테 액티브를 지금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어차피 섹션이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도큐먼트라 써서 쿼리 셀렉터라고 쓰고 그냥 저는 섹션 1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이런 녀석은 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섹션한테 클래스 리스트 애드 해서 액티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녀석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붙여주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숨김 처리를 한다, 숨김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버튼 4를 클릭했을 때 뭐 리무브 해가지고 제거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버튼 4라고 써볼게요. 버튼 4. 얘는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리무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때는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리무브 클래스가 제거가 되는 거고. 원상복구라고 씁시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나오게끔 하고 원상복구하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능을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하고 백업하는 요런 기능들을 다른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jQuery 방식으로 구현한다고 하면 달러에서 여러분들이 btn1 검색해서, 그죠? 얘를 검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클릭 이벤트를 부여하면 되고, 내부적으로 펑션 소괄호 중괄호 해서. 자, 얘도 사실 이제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되면 이게 번거롭지만 나중 가서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오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1을 클릭했으니까 누가 나오면 된다? 자, 섹션 1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가지고 얘한테 add 클래스에서 액티브.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제 액티브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상복구 시킬 거다라고 하면 btn을 btn 4를 클릭하면 여기다가 이제 리무브 했을 때 제거를 시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액티브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나오고 뭐 숨기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논과 블럭 자체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냐면 jQuery나 또는 자바스크립트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다.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과 블럭 처리 같은 경우를 이제 얘한테 맡긴다고 하면 그냥 이제 처음에는 논 처리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냥 이 스타일 디스플레이 추가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그냥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액티브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뭘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논 처리는 돼야 되죠. 그죠? 논 처리, 숨김 처리는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얘한테 add 클래스라는 걸 붙이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스타일을 입혀가지고 스타일을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쓰신 다음에 얘를 뭘로 주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로. 그러니까 블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뭐예요? 버튼 1 클릭하면 얘가 이제 블럭 처리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복구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섹션의 스타일을 디스플레이를 다시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논 처리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상복구해서 숨김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jQuery 같은 경우는 이제 jQuery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용 메서드, 함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dd 클래스랑 remove 클래스 해가지고 액티브를 추가하고 빼는 걸로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add 클래스를 이용하면 클래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빼는 걸 이용하면 일단 CSS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스타일을 길게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걸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붙이게 되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떤 스타일에 대한 코드를.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뭐 할 거냐면 일단 디스플레이 논 처리했죠. 그죠? 뭐가 있냐면 쇼라는 게 있습니다. 쇼. 그럼 쇼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하이드가 있습니다. 하이드. 쇼 하이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내부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블럭하는 행동이에요. 블럭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부적으로 디스플레이 뭘 처리하는 거냐면 논 처리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jQuery에서 이제 showandhide라는 메서드인데, 이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jQuery showhide 메서드다. 자, 그러면 클릭하면 나오고 완성복구하면 사라지죠. 그죠? 클릭하면 나오고 완성복구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가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린 거는 이제 show and hide라는 게 있기 때문에 show and hide hide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액티브 클래스를 붙이고 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블럭과 논 처리하는 거. 얘도 이제 액티브 클래스를 넣고 빼고, 그 다음에 이거는 show and hide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오고 숨기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펑션 써서 show and hide 이렇게 써볼게요. 요것만 더 어차피 주석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렇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jQuery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자, 섹션 1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논 처리하지 않고 얘를 뭐 할 거냐면 오퍼시티를 0 처리할 거예요. 자, 오퍼시티라는 건 뭐죠? 투명도죠. 그죠? 투명도를 0으로 낮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퍼시티만 0 주는 게 아니라 얘 같이 뭘 줘야 된다 했죠? 비저빌리티, 히든까지 같이 주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CSS로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얘가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숨김 처리되고 그런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거면 여러분들 오퍼시티 0이랑 비저빌리티 히든은 뭐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세트예요. 세트.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액티브 클래스라는 게 붙었을 때 마찬가지로 액티브 클래스라는 게 붙었을 때 오퍼시티를 1로 변하고 비저빌리티를 뭐 한다? 비저블 보여줘라.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 0에서 1로 바뀌는데 바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붙인다?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퍼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저빌리티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사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연 효과가 안 되거든요. 비저빌리티 같은 경우. 그냥 오퍼시티만 줘도 돼요.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히든과 비저블은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숨긴다, 보여진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 해가지고 비저빌리티 줘봤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게끔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액티브 처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 거죠. 그죠? 얘도 이렇게 쓸까요? add, end, move, class, end, 뭐였을까요? 이렇게 쓸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이제 버튼 1인데 버튼 2라고 볼게요. 버튼 2. 자, 그러면 이제 얘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원상복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서서히 나타나고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사라질 때 바로 사라지네요. 비저빌리티를 같이 써줘야 되나? .os라고 써볼게요. 하여튼 클릭하면 나오고 같이 붙여주긴 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이게
나타날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숨김 처리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냥 비저빌리티를 그냥 같이 주겠습니다. 그냥 같이 주세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으로. 내가 어떤 페이드 이런 걸 이제 페이드인 효과라고 하거든요. 페이드인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전문 용어로 페이드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숨김 처리되는 건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 이 클릭하면 이렇게 나왔다가 원상 복구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CSS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액티브 클래스를 우리가 추가하고 넣고 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이걸 jQuery로 만약에 조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Query에는 뭐가 있냐면 fade in, fade out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fade in, fade out이라는 게 없습니다. fade in, fade out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구현하려면 생 코드를 다 짜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그런 코드를 구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냐면 CSS 코드만 일단 길게 쓰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만든 다음에 액티브 클래스를 넣고 빼고 그런 식으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그렇게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 코드는 굉장히 길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fade in, 그 다음에 fade out이라고 써볼 건데, fade out. 그러면, fade in and out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버튼 2잖아. 버튼 2. 그러면 fade in. 그 다음에 fade ou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버튼 2죠? 그죠? 얘 클릭하면 자, 버튼이 섹션 1 이건가? 잠깐 뭐가 활성화되어 있나? fade in 한번 볼게요. 논 처리돼 있어서 그런가? 논 처리 안 되는데, 여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퍼시티.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 주석을 걸죠. 자, 됐죠? 일단 디스플레이 논 처리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보이죠? 서서히 나타나는 거. 원상 복구 누르면 서서히 숨김 처리되고. 그러니까 페이드 인 앤 아웃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내가 이런 것도 구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여러분들 CSS로 구현을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CSS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CSS로 구현한 다음에 액티브를 넣고 빼고 하는 걸로 페이드 인 앤 아웃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가로 안에 있잖아요. 요걸 여기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3000이라는 거는 3초를 의미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밀리퍼세컨드 시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이 이게 아마 1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1000 써볼게요. 기본값이 아마 1000인가 0.5초인가 그랬거든요. 자, 한번 검색해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jQuery fade in 시간 기본값이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제 fast, slow 뭐 이런 기능 이렇게 있나? 시간을 사람들이 적어놓은 건 없네요. 자, 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튼 여기다가 여러분들 시간을 부여하면 내가 이거 뭐다? 그러니까 3초. 그러니까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3초 동안 나와라. 그죠? 보이죠? 3초 동안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원상 복구했을 때도 숨김 처리하는 것도 이제 3초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숨김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fade in and out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0.3초를 많이 쓰죠. 그죠? 0.3초.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좀 빨리빨리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숨김 처리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드 인앤아웃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할 수 있냐면 슬라이드 다운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쓸까요? 쇼라 쓸게요. 쇼. 그 다음에 얘는 페이드 인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이라 쓸게요. 슬라이드 다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쇼는 아까도 이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뭐 그 처리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페이드 인앤아웃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개발자도 연 다음에 이걸 딱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페이드 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섹션 딱 들어가 보면 이제 클릭해서 봅시다. 자, 내부적으로 우리는 블럭을 주진 않았지만 뭐가 들어가 있다? 블럭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완성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숨김 처리되는 거죠.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논이 붙고. 그래서 페이드 인하면 기본적으로 블럭이 돼요. 쇼앤하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쇼하면 디스플레이 블럭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걸 한번 구현해 볼 건데, 자, 지금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 논 처리했죠. 자, 일단 얘가 나오게끔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 자,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높이를 300픽셀을 이런 식으로 부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높이를 300픽셀을 부여한 상황인데, 얘는 논 처리할까? 논 처리하고 섹션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코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섹션 2라 쓰겠습니다. 자, 얘는 블루라 쓰고, 자, 높이가 이제 지금 300픽셀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높이를 뭐 할 거냐면 0을 줄 거예요. 근데 0을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로램이라고 썼어요. 그럼 내용물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물들이 넘쳐버려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뭘 줘야 되냐면, 오버플로 히든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오버플로 히든. 숨김 처리.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더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보더 칠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보더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섹션 2한테 보통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슬라이드 메뉴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냥 요렇게만 일단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섹션 2한테 뭐 한다? 높이를 여러분들이 늘리는 거예요. 하이트를 300픽셀. 이런 식으로. 어떨 때? 액티브 클래스가 붙었을 때. 액티브 클래스 때. 그러면 여기서 액티브 클래스가 붙었을 때라고 보면 되니까, 자, 얘를 잠깐 다시 활성화 시켜볼까요? 요거. 그러면 버튼 3라고 해볼게요. 버튼 3. 그러면 얘잖아요, 얘. 그럼 어떻게 해서 섹션 요건 2로 바꾸면 되겠죠.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렇고, 이걸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얘는 버튼 2. 이거는 이제 클릭했을 때 쇼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페이드 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 다운. 근데 이제 CSS 같은 경우는 다 변형을 해줘야 돼요. 얘에 맞게끔. 자, 이것도 버튼 4를 클릭하면 둘 다 이제 제거를 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뭐가 없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지션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높이를 .os라면,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데 높이가 5초 걸려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상부터 켜볼게요. 자,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액티브 클래스를 붙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슬라이드 다운,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높이가 0이니까, 그러니까 0일 때는 이게 내용물이 넘쳐요, 참고로.
내용물이 넘치니까 오버플로 히든도 같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상복구 딱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넘치는 부분까지 오버플로 히든에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jQuery를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구현하는 것들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좀 복사할게요. 슬라이드 다운이라 하면 되고요. 다운.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업. 슬라이드 다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버튼 3 클릭했을 때 섹션 2죠. 여기다가 어떻게? 슬라이드 다운이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슬라이드 업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300은 뭐다? 300은 0.3초. 의미한다. 자, 그러면 얘를 구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 잠깐 주석 걸어야죠. 하고 트랜지션도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해주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300픽셀이라 쓰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디스플레이 논 처리 해놓으면 돼요. 디스플레이 논 처리. 자, 그러면 얘는 준비사항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자, 보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완성복구 누르면 이렇게 숨기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강사님, 디스플레이 노는 애니메이션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쵸? 애니메이션을 안 먹긴 하는데, 이거는 jQuery가 내부적으로 슬라이드 다운하면 얘가 애니메이션 처리를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슬라이드 다운 업을 jQuery를 구현할 때는 여기다가 특정 대상한테는 논 처리는 해줘야 돼요. 얘가 안 보여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끔 여러분들 구현해줘야 되거든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액티브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한다 하면 이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제 슬라이드 다운하는 효과도 똑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다운이랑 업 요거 했던 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가 메뉴를 구현하는데 그 메가 메뉴 안에 내부의 내용물들이, 메뉴 내용물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들어가 보면 카카오뱅크의 메가 메뉴도 메뉴가 다 다르죠. 사이즈가, 그죠? 보이죠?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얘는 섹션 2할 때 액티브를 붙여주는 순간 높이가 300픽셀로 고정되기 때문에 300픽셀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정이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300이라고 안 하고 그냥 민이라고 쓰게 되면, 내가 일단 민으로 잡은 높이에다가 내용물이 넘치면 내용물 넘친 것 같은 경우는 그 넘친 거에 맞게 높이가 알아서 맞춰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민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슬라이드 업앤다운이 안 먹어요.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하이트를 이렇게 뭐 써도 되는데, 맥스를 써야 되나? 맥스 하이트 800이라 써볼게요. 여기도 결국에는 그냥 하이트를 써줘야겠네요. 요거는 나중에 높이를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얘도 좀 이런 단점이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제 고정 하이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을 쓰게 되면 얘가 또 이제 그냥 인식을 못해서 높이 자체를 최소 높이를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자, 여튼 이렇게 이제 일단 쓸 수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보여지고 숨김 처리하는 것들은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논과 블러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드 인이랑 슬라이드 뭐 업이라든지 다운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액티브를 넣고 빼고 그 정도로 구현하거든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짧은 대신에 CSS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이제 jQuery 같은 경우는 어때요? jQuery는 내부적으로 뭐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CSS를 적지 않고도 jQuery를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 페이드 인이라든지 페이드 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이라든지 슬라이드 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보면 자바스크립트 안 쓰고 jQuery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